자, 이란 3개국과 핵협상 합의. 이란 외무장관이 프랑스, 영국, 독일 3개국이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해서 핵협상 초안에 동의했다고 발표. 최종 수정만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전이 있었고, 이란이랑 이제 핵협상을 하면서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방출될 수 있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로 인해서. 자, 친환경 증가로 수요 뚝, 원유 시장 10년 내 큰 위기. 지속적인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생산량 조절에 돌입한 국제 원유 시장. 요거는 한 4년 전 기사입니다. 자, 국제유가가 20달러대까지 끌어내린 공급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가 어떤 걸로 움직이고 있죠? 지금 자동차가 휘발유 아니면 또 경유 또 있죠? 가스, 내연기관 자동차가 거의 시장의 80%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원유를 많이 사용한다는 뜻이죠. 자, 전기차 파트너로 뜨는 구리, 망간, 니켈. 우리 사우디나 아랍이나 그 석유 왕자들, 지금 프리미어리그 보시면 구단주들 첼시에 또 러시아 또 이브라이모비치라고 아마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들 스포츠 이런 유명한 리그들 팀들 보면은 다 후원사 구단주들이 석유 왕자들이에요. 그만큼 돈이 뒤집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냥 압둘라 이런 애들 이름이 압둘라면은 그냥 뒤집어져요. 코쟁이들 기름 왕자들 돈이 뒤집어지게 많은데, 지금 그렇게 아랍이라던가 사우디라던가 오펙 국가들이 잘 살게 된 게, 미국이 또 한 영향을 한 축을 작용을 했죠. 그리고 미국이 또 달러가 또 기축통화로 자리잡아하게 된 게 또 사우디나 아랍이나 이런 원유 수출하는 국가들 때문에 이렇게 됐기도 했고, 서로 이제 윈윈하는 효과를 거두었는데, 앞으로도 사우디라던가 이라크, 아랍, 러시아 원유 수출 강대국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기존에는 사우디라던가 아랍이라던가 지금 러시아가 힘을 쓰고 있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원유라던가 천연가스 많이 갖고 있고 보유국이고, 에너지 원자재로 계속해서 휘두르고 있죠. 그러면서 에너지 원자재를 루블화로 쓴다, 결제를 한다, 비트코인 받는다, 유럽 너네들한테 수출 안 한다. 힘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러시아가 지금 원자재 때문에 갖고 있는데, 앞으로 원유 생산 국가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힘을 쓸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지금 전기차가 뜨고 있죠. 지금 테슬라 어떤 차 생산해요? 전기차 생산하고 있죠. 각 국가 기업들이 전기차 인프라를 설치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배터리 시장입니다. 전기차 시장.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란이랑 프랑스, 영국, 독일, 지금 4국가가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해서 핵협상 초안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호재가 예상이 되겠죠. 얘네 유럽 애들이랑 해놓고 미국이랑도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추후에 미국이랑 이란 핵협상 합의 초안에 동의했다, 요런 기사들 나오면 우리 비트코인 시장도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요거 메모해 놓으시면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아랍에서 뭐라 그래요? 시장에 러시아산 원유가 필요하다. 왜? 러시아에서 하루 평균 생산을 하는 배럴 양이, 원유량이 970만 배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랑 이란이 한 300만 배럴 정도.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 해봤자 추가 증산 해봤자 얼마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펙이나 베네수엘라 추가 증산 들어가고 이란에서 만들고 핵협상 돼가지고 이란산 원유가 방출되더라도 러시아가 생산하는 970만 배럴은 맞출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제유가는 가격을 쉽게 잡을 수 없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랍 이런 국가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국제유가 가격 쉽게 잡을 수 없을 거다, 러시아가 들어와야 된다, 아랍이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예전에는 미국이 사우디나 아랍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호위무사처럼 보호를 해주고 극빈 대접을 해줬어. 근데 지금은 그럴 대접해줄 필요가 없죠. 왜 대접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서 이미 러스트벨트 그 지역에서 셰일가스를 이용해서 원유를, 값싼 원유를 아랍이나 얘네들 수출하는 그 수입하는 그 단가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셰일가스로 원유를 생산해. 어차피 우리도 원유를 생산하고 이제 나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아쉬운 얘기 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사우디랑 그 최근에 아랍이랑 이렇게 소홀해졌고 사이가, 그러면서 또 미국이 또 살살 달래주는 겸 해가지고 미사일을 또 배치해줬죠.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또 이제 사우디는 또 미국 들으라고 또 중국이랑 또 위안화 결제한다, 요런 기사들 또 퍼뜨리고, 예전만큼 지금 미국이랑 사우디 아랍이 사이가 소홀해졌다는 겁니다. 예전만큼 뭐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를 뜻할까? 미국이 사우디나 아랍한테 행동하는 스탠스만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산업에 치중을 해야 되고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인트로 때 말씀을 드렸듯이 사우디 아랍 원유 생산국들, 얘네 기름 왕자들 나중에도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2035년, 지금 2022년도죠. 한 13년, 14년 후면은 전기 자동차 보급이 1억 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상회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단기적으로는 수소랑 전기차가 병행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기차도 안 쓰고 수소차를 많이 쓰겠다, 전환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휘발유라던가 경유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죠. 우리 뭐 화물 트럭차들 보면은 다 경유차들이죠. 덤프트럭 이런 차들 다 경유차입니다. 근데 이제 그 화물 운송이라던가 생계형 이제 트럭들, 어떤 차들로 이제 된다? 내연기관이 아닌, 기존의 휘발유 경유를 넣는 게 아닌 어떤 차? 친환경 배터리차, 그리고 나중 가서는 수소 자동차까지 앞으로 보급하게 된다. 자, 요거를 갖고 왔죠. 요게 2020년도 기준인데 세계 석유 사용 용도별 비중입니다. 석유를 도로 수송의 한 44%, 그리고 뭐 발전용의 5%, 석유화학의 14%, 선박 및 철도의 6%, 항공 7%, 동력용 24%. 그러면 50% 이상 가까이 어떻게 해요? 자동차라던가 이런 운송하는 것들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석유가. 그러면 기존의 석유 수출국들, 앞으로 뭐 승용차들 이런 차들 다 전기차로 대체될 건데 내연기관에서 배터리 전기차로 바뀌겠죠. 그러면 수요도 자연스럽게 50% 이상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원유 가격, 석유 가격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죠. 그럼 석유 국가들, 기름 왕자들 예전처럼 잘 살 수 있을까?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되면은 원유라던가 석탄 이런 기존 에너지 수요량도 현저히 줄어들게 될 거예요. 지금 뭐 친환경 해가지고 또 뭐 ESG 산업 해가지고 또 뭐 바이든 정부 딱 대선 됐을 때 ESG 관련 주가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친환경 주가들, 기업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 기업들 가치는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에서도 이제 미래가치주로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가치주로서도 앞으로 뭐 당장 지금 그 기업들이 이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당장은 힘들다.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당장 힘들다. 미래가치주에 들어갈 돈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코인 이슈야
전도 유망한 뭔가가 있냐? 뭐가 전도 유망할 것 같냐? 라고 물으시면, 자, 구리, 그리고 망간, 니켈. 이 원자재가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제조하는데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기차 제조하는데, 원자재로. 그래서 구리, 어디가 유명해요? 칠레가 유명하죠, 구리. 그리고 망간. 뭐 중국이 뭐 유명하다고는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망간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자, 니켈. 니켈은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원유 수출국들 자리에, 기존에 있던 아랍, 뭐 사우디, 이런 오펙 국가들, 요런 국가들 자리에 이제 누가 위치하게 될 거다? 칠레, 뭐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이 위치할 거다. 기존의 원유 국가들이. 자,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 이런 국가들 전기차 뒤집어지게 만들겠죠. 그럼 전기차 만들 때 뭐 필요해요? 구리, 망간, 니켈 필요하대. 그러면 앞으로 중국 지금 디지털 위안화 해가지고 1대1로 구축을 해서, 칠레랑 1대1로 구축해서, 칠레 너네 거 니켈, 칠레 너네 구리 우리가 다 사줄게. 대신 결제 대금 뭘로 쓴다? CBDC로. 중국 디지털 위안화로. 미국도 디지털 달러 만들죠. 디지털 달러 만들어가지고 너네 구리 우리가 다 사줄게. 결제 대금 뭘로 한다? CBDC로.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눈, 무릎, 귀, 쫑긋. 자, 지금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그리고 또 원유 뭘로 받겠다 그래요? 비트코인이랑 루브라 받겠다고 합니다. 그럼 칠레 어떤 국가예요? 칠레 법정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 바카니님 또 아르헨티나 또 법정화폐 가치 굉장히 불안하죠. 파라과이 살다가 아르헨티나 넘은 지 8년 됐어요 하시네요. 자, 그러면 칠레에서 페소 사용 국가고 칠레 법정화폐 가치가 굉장히 불안해. 그럼 얘네들은 구리를 팔 때 페소로 받는 게 좋을까?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받는 게 좋을까? 둘 중 하나 선택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의 구리를 팔았어.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계속해서 극심하게 올라가. 계속해서 올라가네? 근데 비트코인,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죠. 얘네 자국 내 법정화폐보다 비트코인이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보다는 달러가 낫고, 디지털 달러가 낫겠죠. 그럼 칠레 입장에서는 페소 안 받는 거예요. 그럼 뭘로 받는다? 디지털 달러. 그리고 추가로 비트코인 앞으로 시가총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뭘로 받는다? 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결제까지. 이해되셨죠? 앞으로 칠레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 어떤 국가예요? 얘네도 신흥 국가죠. 인도네시아 자국 내 화폐 불안합니다. 달러 많이 없죠. 자, 인도네시아 얘네 국가들 뭐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디지털 달러, 아니 디지털 위안화, 그리고 또 추가로 결제할 수 있는 거 비트코인까지. 이런 국가들이 그냥 기사들로도 나와. 이번에 러시아가 비트코인 결제한다는 것처럼 칠레 구리 대금을 비트코인 쓴대, 받는데.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까? 자, 아르헨티나 바카니 특파원님이 예전에 100페소가 제일 큰 화폐였는데 이젠 1000페소짜리까지도 나왔고 그것마저도 휴지 조각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실이에요. 아르헨티나가. 아르헨티나 옆에 칠레 똑같이 페소 사용 국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율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얘네 구리 대금 구리 팔 때 뭘로 받아야 돼요? 달러 아니면 비트코인. 인플레이션율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결제는 어떻게 한다? 내가 비트코인이 싫어. 난 비트코인이 너무 싫어. 비트코인 난 진짜 쳐다도 보기 싫어. 근데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져. 하락해. 그럼 내 은행에 있는 돈 가치 지키려면 비트코인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법정화폐가 불안정한 국가 칠레,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뭐 가테말라 이런 남미 국가들, 브라질 뭐 다 이런 국가들 쓸 수밖에 없다. 무조건 선택이 아닌 필수다. 비트코인 결제. 이해되셨죠? 이런 국가들은 비트코인 쓸 수밖에 없어. 자,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뭘로 바뀌어요? 친환경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거기다가 수소 자동차까지. 그렇게 되면 원유 생산하는 국가들 쓰러질 거다.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 그때는 부의 위치가 달라질 거다. 어떤 국가들로? 칠레, 뭐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 제4차 산업혁명, 친환경 자동차에 들어가는 원자재 에너지 갖고 있는 국가들. 그럼 이런 국가들이 법정 앞에, 자국 내 법정 앞에 같이 불안하면 뭘로 해칭을 해야 된다? 비트코인. 이해되셨죠? 여기다가 또 추가로 스테이블 코인,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쓸 수밖에 없겠죠. 중앙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그 달러를 못 바꿔준대. 경기가 막 흔들리고 힘들어서. 그러면 그때 급부상하는 그 기업들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는 코인들, 스텔라, 알고랜드 이런 코인들. 이해되셨죠? 법정 화폐가 불안정한 국가에서 달러 및 비트코인 결제는 필수 불가결이다. 자, 정리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 배터리 수소 자동차로, 원유에서 구리로, 전통 금융에서 비트코인까지 4차 산업의 혁신에는 비트코인이 존재한다. 비트코인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